밤섬에 대한 모든 것 이제부터 알려드립니다. 마포인 밤섬. 람사르 습지 밤섬 마포를 꿈꾸다. 안녕하세요. 밤섬 특집 방송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함드를 올리브입니다. 저희는 마포 FM에서 지구마을이라는 생태 로컬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 특집 방송에서는 이제 밤섬과 람사르 습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저희가 이제 8회차 방송이에요. 마지막 방송인데 지난 회차에서는 마지막 방문지인 강원도 인제 용늪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 저번 방송 진행하면서 어떠셨나요, 올리브? 저는 이번에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어요. 탐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거 습지 좀 갔다 오면서 자연에 대해서 많이 가까워졌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좀 생태를 어떻게 하면 내가 활동으로 주민 모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좀 탐조가 제일 좀 접근성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탐조를 새로 시작했고 저번에 이제 쌤이 얘기해 줬을 때 해설사 자격증을 좀 따면 탐조 활동이랑 해설사랑 같이 해가지고 좀 재밌는 활동을 또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것도 조금 노려볼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올리브의 야망이 또 하나 추가됐고요. 네, 습지가 대표적인 철새들의 서식지이자 도래지 중 하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와 어떤 생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게도 이번이 좀 8회차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회차에서는 지난 회차 동안에 좀 미처 못 나눴던 저희의 소감도 좀 나눠보고요. 이번엔 특별히 게스트도 모셨습니다. 마포구 의회 장정희 의원님과 함께 저희 마포 FM 송도커 PD님과 함께 여러 가지 그 람사르 습지와 그리고 또 밤섬 얘기도 하죠. 밤섬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예정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7회차 동안 마포인 밤섬을 진행한 소감을 좀 간단하게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올리브 지금까지 8회차나 함께 마포인 밤섬 방송 진행하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마포 FM에서 제안을 받아서 이 강의부터 시작해서 습지 탐방도 실제로 같이 갔다 온 건데 가면서 좀 내가 너무 습지를 비롯해서 새 그리고 생물과 너무 멀리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강의 들으면서 일단 가볍게 약간 워밍업을 좀 한 것 같고 그리고 탐방하면서는 정말 이걸 눈으로 확인하면서 좀 많은 걸 몸으로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아쉽게도 이제 밤섬 귀향제를 또 참여 못했지만 밤섬은 이번에 우천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밤섬을 실제로 언젠가 꼭 보고 말겠다는 정말 기똥찬 목표가 생겨가지고 저는 약간 정책에도 조금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밤섬을 조금 더 마을 모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볼까 해가지고 이번에 정책 수업이 있거든요. 만드는 수업. 그거를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거버넌스 요새 많이 들려오는 단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단어가 뭔지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시민분들 중에 좀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맞아요. 밤섬을 람사르 습지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예산이라던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걸 좀 거버넌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올리브가 많이 배워가지고. 맞아요. 이게 단순히 밤섬을 바탕으로 좀 중심이 되는, 구심점이 되는 걸 구축하려면 어쨌든 정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밤섬을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보존시키고 그 활동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려면 모여서 얘기도 해봐야 되지만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청년으로서 해보려고. 너무 좋은.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습지도 되게 여러 군데를 방문했잖아요.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용늪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창 운곡습지도 저희가 방문했었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또 습지가 있다면 어디였을까요? 쌤은 어디셨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습지? 저는 고창 운곡이 사실 좀 인상 깊었어요. 왜요? 일단은 첫
첫사랑이랄까? 처음 방문한 아. 저희의 탐방기 중에 첫 스타트를 끊었던 맞아. 곳이기도 하고 맞아. 그 해설사분이랑 좀 얘기를 많이 나눌 기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분이 저희한테 뭐 수박도 좀 나눠주시고 수박 먹으면서 음. 그 지역에 굉장히 오래 계셨던 그 향토 고주민으로서 그 다양한 그 마을들이 연합을 해서 그 운곡습지를 하나의 어떤 생태 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고창을 맞아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듣는 것이 참 재밌었어요. 그 지역 주민의 이야기들. 네. 저는 용렙습지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용렙습지를 정말 가면 안 되지만 가봤으면 좋겠다 싶었던 게 정말 그냥 원시림 그대로. 게다가 통제구역이잖아요. 네네. 통제구역이고 또 실제로 그 DMZ 근처에 있는 습지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손이 안 됐다는 흔적이 정말 잘 느껴지고 무엇보다 거기서 봤던 생명체들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북한과 남한 중간지대에 있는 위치여가지고 북한의 식생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창 운곡습지 갔을 때는 여러 박물관을 많이 봤지만 용렙습지 갔을 때는 막 과학 연구원분들이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과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곳이기도 해서 저는 되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그 지역들을 좀 방문하면서 올리브의 삶에서 좀 생긴 변화는 없었어요? 강원도에 살고 싶습니다. 강원도에 살고 싶다. 근데 조금 그렇긴 한데 강원도에 살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 습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습지가 너무 매력적이고 그 습지를 내가 보존하고 싶은데 사실 습지 보존 활동은 그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습지를 가장 자주 볼 수 있고 가장 접근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존하는 것에 좀 참여도도 높고 이해도도 높다고 생각해요.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용렙습지가 너무 좋으니까 강원도로 이주하고 싶은 거죠. 약간 강원도로 주민이 돼서 이 습지를 모니터링하는 주민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포구가 좀 더 가까우니까 마포구 주민이 되고 싶네요. 근데 올리브도 한 반쯤은 주민이잖아요. 사실 홍대 생활권자죠. 네, 생활권자기도 하고 거의 여기가 이제 올리브의 어떤 지역권이잖아요. 주요 지역권 이 마포구가. 맞아요. 사실 밤섬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저는 뭔가 좀 환경 보전 활동 같은 걸 많이 참여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밤섬을 하나의 계기로서 뭔가 이 마포구 지역 내에서의 어떤 환경 모임 같은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어떤 결합이랄까 모임이랄까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마포구 주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애정이 가더라고요. 이 밤섬에. 밤섬에. 예,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까는 고창 운곡습지라면서. 그건 지금 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 제 말이 바뀌는데. 네, 첫사랑은 첫사랑이다. 첫사랑. 이거는 이제 저희 배우자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집에 제일 가까우니까. 네. 종착지. 근데 약간 현명한 이용이라는 시점에서 밤섬도 조금 고민이 많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직접 출입이 안 되잖아요. 그쵸. 고창 운곡습지는 들어가서 직접 볼 수도 있고 했는데 아무래도 밤섬은 출입이 안 되다 보니까 왜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밤섬과 관련돼서 좀 그런 거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들어가도 되나? 들어가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명한 이용이라는 게 조금 이가 어쨌든 약간 1월 2인데 그게 누구를 향해 있는가? 과연 그러니까 주민을 향해 있는 것도 좋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인간에게 이로운 건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좋다고 느끼면서 자연에 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이상적인 보존 활동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만약에 거버넌스가 구축되면 중요하게 논의를 해야 할 지점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생태 관광이라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죠. 약간 맞아요.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린워싱이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그 관광이 대표적으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그 관광을 시작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생태 자원이랄까 환경들이 파괴된 사례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선을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끊임없는 대화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뭐
그 시민들 그리고 그 거기에 하는 어떤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업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강의도 좀 들으셨잖아요. 저 다 참여하셨는데 강의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었던 이야기는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자연해법 대표님이 오창길 그 대표님께서 했었던 일본이랑 어디 가가지고 그 어떤 마을, 일본의 어떤 마을에서는 제비 모니터링을 50년 동안 했다. 이런 사례가 너무 멋있고 저희 한국에도 도입하고 싶은 시스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물을 할머니와 아들이 전 세대를 아우르면서 같이 공통적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너무 좋았고 또 저는 오충현 교수님도 그 밤섬 관련해서 정책이 있었거든. 5개년 계획 이런 거. 네. 그거를 제가 이제 정책 그 만들면서 참고를 했는데 생각보다 교수님 되게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오창현 교수님. 그래서 그분이 세운 그 5개년을 보면서 밤섬 지금 어디까지 잘 돼 있고 어디가 좀 부족한지를 많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강의에서도 조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저희 뭐 마포 FM 유튜브, 너튜브 있으니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틈새 홍보. 한번 강의를 꼭 들어보시길 좀 권합니다. 근데 좀 그 제비 모니터링을 일본의 한 지역에서 50년간 한 사례 같은 경우에 참 한국에서 좀 부럽다는 좀 그런 감정을 또 느낀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지자체장이 좀 아무래도 빨리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자체장이 있었을 때는 투입됐던 사업들이 완전히 이제 공백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만 좀 반짝했다가 이제 시설이라던가 이런 거는 그대로 남겨져 있는데 활성화는 안 된 그런 지역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밤섬과 관련돼서 또 활동을 한다면 이걸 지속 가능하게 계속 주민들을 오랫동안 끌어갈 수 있는 활동을 만들 것인지도 중요한 고민 지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좀 소감을 나눠봤어요. 그래서 좀 저희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좀 게스트분을 모시고 좀 밤섬에 대한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게스트분을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이번에 게스트로 오신 마포구 의회의 장정희 의원님과 마포 FM의 송도코 PD님,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마포구 의회 장정희 의원님이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포구의 비례대표 구의원 장정희입니다. 와. 네, 저희 송도코 PD님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마포 FM의 송도코입니다. 네, 와. 네, 저희가 좀 쉽게 모실 수는 없기 때문에, 쉽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게스트분들 위해 저희가 퀴즈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송도코 PD님께서는 좀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네. 장정희 의원님을 위해서 저희가 큰일 났습니다. 네, 편하게 재밌게 좀 네.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같이 좀 풀어보세요. 저희가 총 4문제 준비했거든요. 네, 저 한번 퀴즈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OX 퀴즈거든요. 네.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밤섬을 관통하는 다리의 이름은 마포대교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왜 그럴까요? 서강대교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표 달성. 네, 밤섬을 관통하는 다리의 이름 바로 서강대교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문제. 그럼 그 다리를 딱 보면, 다리 위를 보면 이제 윗밤섬과 아랫밤섬이 보입니다. 윗밤섬은 마포구 망원동에, 그리고 아랫밤섬은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속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이유는 뭘까요? 서강동에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반쯤 맞추셨습니다. 마포구 당인동입니다. 아, 당인동. 네, 당인동. 네. 제가 지역구 의원이 아니어서. 네. 그래도 정답은 맞추셨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문제가 좀 이상합니다. 아닙니까? 네. 아닙니까? 그럼 뭔가요? 윗밤섬이 영등포구 여의도동이고요. 아랫밤섬이 마포구 당인동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당인동은 행정동으로 서강동이 맞습니다. 네. 맞군요. 맞군요. 맞으셨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비례대표입니다. 전체를 다 어우르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달라지시는데. 네, 그럼 세 번째 문제. 현재 밤섬을 남사르 습지센터와 탐조대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람사르 습지센터
X로 가겠습니다. 네, 이유는 뭘까요? 람사르 습지센터가 아니라 그냥 습지센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 이것도 맞췄어. 네, 너무, 너무 아까 겸손하셨는데.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직 람사르 습지 센터는 없는 상태고요. 네네. 이제 건립이 돼야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수도권에서는 밤섬이 유일한 람사르 습지다. 맞으면 O, 틀리면 X. 겸손하게 O로 가겠습니다. 정답은 땡! 아닙니다. 마지막에 틀리셨네요. 미덕을 마지막에 보셨네. 네, 마지막에 좀 겸손하게 틀려주셨는데요. 네, 일산에 장항습지가 있습니다. 맞다. 네. 네, 퀴즈를 풀어본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의원님? 일단 구정 질문보다 더 떨리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하나만 생각하고 왔는데 3개까지 맞춰서 네. 일단은 목표는 달성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되게 그 목표 이상으로 너무 잘 맞춰주셔가지고 좀 재밌게 좀 퀴즈를 진행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까지 좀 밤섬에 관한 퀴즈를 풀어봤는데요. 슬슬 이제 밤섬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 장정희 의원님께서 밤섬 관련한 좀 강의도 참석을 하시고 네. 밤섬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게 참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밤섬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마포 FM에서 이제 람사르 습지 밤섬 강의를 홍보를 하셨고요. 제가 우연히 그거를 보게 됐는데 사실 저희 아이가 이 생태 쪽, 생물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사실 아이한테 이거 강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냐. 근데 저희 아이가 고3입니다. 그러니까요.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이가 너무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입시도 좋지만 네가 행복한 게 더 좋을 것 같다. 라 생각해서 사실 이걸 이제 등록을 하고 사실 이제 좀 아이랑 같이 있고 싶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 같이 등록을 했는데 일단 아이의 만족도나 저의 이 밤섬에 대한 사랑이 정말 커진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올리브랑 또 강의를 같이 들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그 아드님도 그렇고 의원님도 정말 열심히 듣고 질문도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 아드님이 이거 포스터도 가지고 가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원래 그렇게 생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갑자기? 아마 아이 어렸을 때 저희 남편이 산을 좋아해서 이렇게 산림청에서 하는 그런 뭐 이제 생태 학교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자연휴양림 예, 거기를 굉장히 자주 가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좀 자연에 많이 노출된 것 같아요. 특히 저희는 이제 마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포가 이제 발전되는 경제 발전이 좀 많이 된 곳이어서 아이한테 좀 자연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자주 남편이 데리고 가서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는 밤섬 강의 중에 좀 어떤 게 인상이 가장 깊으셨어요? 저는 사실 이제 람사르 습지에 꽂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람사르 습지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아이한테 람사르 습지라는 걸 듣고 제가 람사르 습지는 한국에 없는 줄 알았어요. 진짜 무식했죠. 그래서 없는 줄 알고 외국이나 가야지 있는 곳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포스터에 람사르 습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 서울 한복판에 그것도 마포에. 밤섬이. 예, 밤섬인 람사르 습지라고. 이게 너무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만 충격이 아니라 제가 이거를 이제 저희 의원님들이나 이제 주변 분들한테 밤섬이 람사르 습지래요. 그랬더니 람 뭐? 그게 뭐야? 람사르가 뭐야? 그래서 정의부터. 예, 정의부터 그랬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마포인 밤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맨 처음에 그게 좀 이제 궁금했어요. 밤섬인 마포지 왜 마포인 밤섬이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우리가 그러니까 마포가 밤섬을 안고 있는 게 아니라 밤섬이 우리를
포옹하고 있구나, 껴안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그 송도코 PD님 그 유래가 맞나요? 마포인 밤섬.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의미, 그러니까 마포인 밤섬으로 한 거는 밤섬은 남사라 습지이고 굉장히 생태적으로 잘 보존이 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태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그 밤섬처럼 마포를 만들자. 그러니까 마포라고 하는 곳은 그 안에는 사실 생태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지 않으니까 네. 생태적으로 훨씬 잘 보존되어 있는 밤섬이 마포를 안고 있다.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비슷하네요, 얼추. 네, 거의 비슷하게. 네. 그렇네요. 거의 맞으셨어요. 이거를 네 번째 질문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렇네, 더 좋았겠네요. 그러면은 그 피디님께서는 또 강의 외에도 직접 탐방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지역의 네. 남사라 습지를 좀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남사라 습지를 가본 적은 이번이 저도 처음이거든요. 물론 이제 밤섬은 지난해에도 들어가 보기도 했었는데 뭐 특별하게 밤섬이 남사라 습지다라고 느껴지진 잘 않았어요. 네, 그냥 뭐 원시림 형태로 숲이 조성되어 있구나 이런 정도였지. 그래서 남사라 습지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본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뭐 여행 갔을 때 이제 뭐 그 주변에 남사라 습지가 있다면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러긴 했었는데 이번이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남사라 습지를 가본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남사라 습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주는 무게보다 실제 가보니까 이렇게 소박한가? 하는 느낌들이 좀 들었어요. 네. 남사라 습지 협약이 국제적인 협약이고 어쨌든 국가 간에 지켜야 할 그런 협약의 내용이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지정된 습지이면은 굉장히 좀 어마어마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런 느낌? 사실 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그 대단한 국제협약을 딱 들으면 뭔가 있어 보일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 되게 생각보다 소박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대단한 경위가 왠지 땅속이나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미생물이나 그 땅에 그 좀 숲을 사이로 보이는 꽃들이나 그래서 대단한 남사라 습지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잠시 왔다 가는 도시인들에게는 약간 뭐 쉽게 보여주지 않는 남사라 습지인 거죠.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본 운곡 습지나 용늪 습지나 둘 다 이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습지가 된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형적인 건 땅 밑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예, 용늪 습지도 5천만 년. 맞아. 2탄 습지. 5천만 년 걸려서 생성된 습지라고 그러니까. 맞아. 그거를 우리가 참 인간이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5천만 년을 감히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죠. 뭐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운국 습지도 7천만 년? 7천만 년 전에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생겼다고 하니까. 네, 그런 어떤 이 역사적인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대단한데 막상 가서 보면은 눈으로 보는 거는 그렇게 막 놀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맞아요. 네.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밤섬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수하잖아요. 친숙한 맞아요. 그런 존재고. 네. 그래서 약간 우동습, 우리 동네 습지 같은 그런 우리 동네 느낌으로 습지. 생각을 한다면 더 애정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약간 시장처럼 우리 동네에 있는 골목길에 있는 가게처럼 우리 동네에 있는 습지. 반려습지. 네. 반려습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더 애정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딱 가서 보면 굉장히 소박한데 뭐 어떻게 이 정도가 국제적인 협약으로 보호해야 될 습지로 지정이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 주변에 그런 곳이 너무 많이 사라져 버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데 되게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은 다 개발하면서 다 없어져 버려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저기 소박하게 보이는 저곳마저도 지켜야 할 곳이다. 라를 정도로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 개발되고 그런
어떤 생태적인 환경이나 이런 거를 없애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또 그러한 뭐 반증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데 특히 최근에 그러니까 저번 주 주말에 밤섬 실향민 고향 방문 행사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의원님 거기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네. 또 소감이 좀 어떠셨나요? 사실 이제 밤섬을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이 강의를 듣고 꼭 밤섬을 꼭 들어가고 싶다 했는데 이제 그날 좀 비가 많이 와서 한강 수위가 높아져서 못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 전까지 저는 그냥 밤섬 그 실향민들 양재가 그냥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의 어떤 좀 아픔도 예 실향민이 되신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창전동이라는 동네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예, 그리고 밤섬이 어쨌든 폭파가 된 후로 거의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시 저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자연의 위대함 그리고 이렇게 복귀를 하고자 하는 그 능력이 과연 인간이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예, 그런 부분에서 또 저희 송덕호 본부장님도 거기서 뵙고 예, 그래서 저는 확실히 좀 많이 그 전하고 후가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강의를 들은 것과 듣지 않은 것의 차이가 좀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혹시 여기 들으시는 분들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밤섬이 한번 폭파가 됐었습니다. 그 도시화 개발화 그 과정에서 1980년대 정도에 68년. 68년인가? 죄송합니다. 네. 68년에 이제 폭파가 되고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이 되살아나면서 다시 지금의 모습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폭파되는 과정에서 밤섬에 살고 계시던 그 분들이 그 이주를 하게 됐는데 그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창전동이나 그런 지역의 이름이 이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뭐 강의도 들으시고 이제 실향민 행사도 참여하시면서 마포구의 밤섬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밤섬을 보존하고 이용하는 게 이제 지역구 이원으로서 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사실 이제 이게 현실적인 부분과 좀 이상적인 부분을 예,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밤섬이 좀 접근성이 떨어진다. 예, 바로 옆에 우리가 들어가기는 좀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들어갈 수는 없는 곳이잖아요. 통제를 해서. 그래서 좀 주민들이 밤섬에 대한 관심도가 그로 인해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 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이제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이번에 배웠기 때문에 이 습지센터 같은 경우도 그때 한번 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습지센터를 좀 정말 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좀 설립을 좀 하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밤섬은 근데 저도 나이가 50대다 보니까 아까 1968년에 폭파됐다고 네. 제가 69년생입니다. 그래서 그러시구나. 네,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개발로 인한 개발 독재 시대 그거로 인한 이제 아픔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하나의 역사로 좀 남겨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좀 크고 밤섬이 또 습지로서 갖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약간 들으면서 또 저희가 강의 때도 뵀었고 또 아드님과 같이 오셨는데 네. 약간 정치를 떠나서 약간 사람 장정이로서 네. 혹은 뭐 아들의 엄마로서 네. 그러니까 후손의 선배로서 느낀 이 밤섬의 그런 다가오는 지점도 있었어요? 사실 이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아까 저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좀 이제 좀 환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멀리서 이렇게 봤던 밤섬이 버드나무도 또 멋있게 있고 근데 실제 안에를 그 오 교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런데
저게 밤섬이에요. 밤섬을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관리되지 사실. 않은 날것. 예, 그리고 이렇게 가시덤불 같은 것도 많고 좀 찔리고 아프다는데 저기를 굳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들어가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마포에서 태어나고 마포에서 자라고 그러니까 도시 생활에 너무 익숙해서 이 자연을 별로 그닥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자식이 뭐라고 저희 아이가 너무 자연 좋아하고 곤충 좋아하고 자꾸만 벌레 물려가면서도 막 이게 땀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돌아다니고 뭐 그러다 보니 막 지렁이 잡고 이러다 보니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지렁이 뱀 이런 건데 특히 거미 막 이런 건데 아이가 좋아하니까 부모는 사실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한 번은 나도 같이 좀 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제 밤섬을 보기 시작하니까 밤섬이 정말 밤처럼 이렇게 밤털처럼 생겨서 밤섬인가 어디가 그렇게 생겼나? 왜 나태주 시인님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래 봐야 예쁘다. 네. 그러니까 자꾸만 그 강의를 듣고 또 듣다 보니 아 밤섬이 이렇게 진짜 마포인 밤섬, 또 장정희인 밤섬, 막 이런 식으로 진심이 됐네.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이렇게 어디를 여행을 다니다가 지난번에 저희 남편하고 이제 제주도를 다녔는데 제주도 가서 제가 생긴 습관이 이거 습지야. 뭐 있으면 저것도 습지야. 이것도 습지야.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게 왜 습지냐는 거예요. 당신이 습지를 잘 모르는데 저거는 습지야.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오름 같은 데 다니다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파여져 있는 물이 있고 막 이렇게 흙물이 좀 있으면 이것도 습지야.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건 참 편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습지를 저는 되게 좀 축축하고 좀 손대면 좀 깔끔하지 않은 느낌? 근데 아연 초등학교에 보면은 이렇게 커다랗게 통으로 해가지고 화분처럼 해놓은 게 있어요. 아, 그때 그 교수님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습지로 볼 수 있다. 인공 습지. 아, 아연 초등학교는 습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학교구나. 그러니까 그게 애정이고 사랑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 자연은 항상 저 자리에 있었잖아요. 인간이 폭발을 했었고, 그러나 또 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고, 또 우리에게 자연이 줄 수 있는 그 싱싱함을 또 주고 있고, 그래서, 아, 저는 그 밤섬 강의 들으면서 그래서 좀 따뜻했던 것 같아요. 네, 맨 처음에는, 아휴, 이거를 아들내미 얼굴 좀 한번 보고. 네, 제가 구의원 생활하니까 사실 아이 얼굴 볼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좀 보고, 그런데, 아, 자연이 주는 위대함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진. 네, 맞아요. 네. 저 형과도 그렇고 아드님과도 그렇고. 일석이조네요. 네, 그렇죠. 마포 FM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보고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가까워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밤섬,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밤섬을 처음에 관심 갖게 됐던 게 마포의 이제 역사의 하나인데 굉장히 아픈 역사잖아요. 네. 네, 거기 어쨌든 폭파되었고 거기 사신 분들이 강제로 이주당했고 지금 시대면은 그게 꿈이나 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니까 이제 가능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게 좀 굉장히 좀 아픈 역사의 하나여서 늘 이렇게 좀 저 그냥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그냥 방치해도 되나? 뭐 기껏 하는 게 1년에 한 번 실향민 고향 방문 외에는 뭐 없잖아요. 뭐 전시관도 없고 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남사라 습지라는 건 나중에 한 거죠. 그러니까는 애절한 마음에 남사라 습지가 엎어지면 더해지면서 이 밤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폭된 거예요. 이거 맞아요. 진짜 이제 남사라 습지면 정말 보존을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밤섬의 이 아픈 역사와 어떤 자연 생태적으로 보존해야 될 이 두 곳을 합쳐서 잘 정리하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잘 보여주면은 네. 이거 뭐 교육이나 뭐 지역에서
뭐 주민들이 어떤 의식을 깨우거나 전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밤섬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점점 커가고 있어요. 맞아. 그 또 밤섬뿐만 아니라 그 람사르 습지 도시에 대한 관심도 그렇죠. 굉장히 좀 많이 크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람사르 습지 도시와 관련해서 이번에 또 방송을 기획하셨는데 어떻게 네.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그러니까 남사르 습지가 있는 곳은 어쨌든 그 주변에 이제 그 사람들이 살고 있고 도시가 있잖아요. 도시가 있는데 그러니까 남사르 습지를 잘 보존하고 있는 곳이 있고 완전히 팽개쳐져 있는 곳도 있어요. 강화도에 굉장히 조그만 남사르 습지가 있어요. 맞아요. 무슨 장미 무슨 뭐 그 남사르 습지인데 근데 거기는 관리를 안 해요. 맞아. 지자체도 관리 안 하고 아무도 안 하고 막 그래갖고 거기 외래종 식물들이 완전히 덮쳤어요. 진짜요. 예, 원래는 거기에만 자라는 독특한 식물 때문에 거기가 지정된 거였는데 그 외래종이 거기를 덮쳐가지고 그 식물을 이제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방치된 거에 있거든요. 강화도에. 근데 이제 우리가 갔다 온 용늪이나 뭐 운곡습지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걸 보호한 거예요. 보호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이제 보호하면서 보호만 한 게 아니고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여해야 되고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구축을 해야 되고 뭐 습지 센터도 해야 되고 또 어쨌든 그 남사르 습지에서 나는 여러 가지 특산물들이 있으면 그걸 또 이용해서 생산 활동도 하고 뭐 또 찾아오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이제 안내하는 뭐 이런 생태 관광 활동도 하고 뭐 그런 걸 이제 잘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주로 이제 행정에서 하는 거고 그걸 잘하는 도시가 이제 남사르 습지 도시로 인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포도 사실 밤섬이 있지만 그 밤섬을 잘 활용하면은 남사르 습지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지역의 학생들 특히 이제 학생들에게 생태 환경과 관련된 교육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 남사르 습지를 품은 우리 마포가 생태 도시로 한번 전환을 하는 것을 힘써보자. 이렇게 하면서 지역 곳곳에서 그런 생태 전환 활동들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마포가 이제 남사르 습지 도시로 인증이 되면은 어쨌든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어쨌든 그런 생태 도시의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하고 뭐 교육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이럴 테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밤섬 때문에 마포가 크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포가 남사르 습지 도시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서울에게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도시인들이 마치 피난처로 가듯이 지역을 가서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좋긴 하지만 사실 그 과정도 다 탄소 배출이 나오지 않습니까? 탄소 발자국. 네, 맞아요. 근데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 마포구에 있는 남사르 습지를 가서 생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건 조금 더 친환경적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가까이서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건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에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하시는 그 정책적인 어떤 발언이라던가 이런 걸 좀 봤는데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던가 쓰레기 방치 문제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어떤 저희의 어떤 마포를 어떤 생태 도시, 생태 전환을 일으키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 나름대로 갖고 계신 생각이나 그런 관심사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이제 생태도시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니까 제가 밤섬이 영등포구 쪽이 좀 커요. 예, 그리고 오히려 마포 쪽이 작지만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영등포구의 밤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거기 실향민들, 거기 주민들께서 창조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는 역시 밤섬은 마포다.
이 영등포구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밤섬은 마포다. 예, 밤섬은 마포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올리브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생태 환경 교육을 한다든가, 생태를 이런 걸 체험을 한다든가 할 적에 정말 굳이 어디 먼 데로 가는데, 그러면 마포라는 데는 경제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된 곳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경제 개발과 이 생태 도시가 저는 함께 갈 수 있다, 양립할 수 있다라는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예. 다만 그런데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접근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학자분들께서 하신 말씀이 만약 인간이 들어갔을 때 그게 또 람사르 습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인간이 너무 훼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사실 우리가 람사르 습지라는 거를 갖고 있지만 또 그걸 훼손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이제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또 하나 이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밤섬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된다. 예, 이해를 하고 자꾸만 쳐다봐야지 그것에 대한 사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이제 저희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주소 말씀하셨으니까 네. 저도 이제 궁금했었거든요. 왜 밤섬이 윗밤섬은 영등포 여의도동이고 밑에는 마포구 당인동인가 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원래 밤섬은 전체가 마포구 당인동이었어요. 네. 당인동이었고 근데 이제 68년도에 폭파되면서 마포구 주소가 없어지고 다 영등포구로 편입돼 버린 거예요. 네, 거기가. 그래서 그러면 그럼 다 이제 밤섬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해상에 대한 아마 관리 권한이나 이런 게 이제 영등포구로 넘어갔나 보죠. 그런데 왜 다시 또 영등포구와 당인동으로 왜 또 나눠졌을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궁금해서 그 서울 기록원 이렇게 찾아보고 그래도 그런 기록원까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네.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주소지가 나눠졌는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청취자들은 100.7 메가헤르츠 마포 FM입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됐는지는 밤섬 원주민 분들도 모르시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다 마포구 당인동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왜 갈라졌지? 혹시 그거 아닐까요? 마포구가 원래는 우리 마포구다. 근데 나중에 폭파되고 나서 다 영등포구 됐으니 영등포구에서도 우리가 다시 주인이 됐다. 그래서 둘이 협의를 본 게 아닐까요? 두 구가?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서로 가지려고 한 건지 서로 안 가지려고 한 건지. 그때 행정을 담당하셨던 분과 얘기를 나눠봐요. 아까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사실 저도 밤섬이 인간이 개입을 하게 되는 순간 뭔가 그런 걱정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와도 조금 연관성이 있는 건 밤섬에 일단 멀리 두고 그 주변이 좀 많이 변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쵸. 예를 들면 밤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탐조대나 뭐 망원경 이런 것들을 다양한 위치에서 이렇게 놓으면 밤섬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도 더 다양해질 거고 무엇보다 밤섬 센터를 밤섬 안에 넣는 건 아니잖아요. 네. 밤섬 근처에 놓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럼 거기를 세움으로써 오는 또 일자리 창출 이런 네. 것도 경제랑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밤섬을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또 훼손하지 않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시도해볼 수 있는 게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밤섬 실향민 귀향제 때 이제 노은혜 의원님께서 여기를 이제 좀 둘레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밤섬을 완전히 안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좀 밤섬을 너무 멀리서가 아니라 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실행이 되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학자들이 걱정하는 부분. 그렇죠. 이게 혹시라도 사람들이 들어가면 어떡하나. 근데 제가 예전에 제네바인가 어디를 갔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분수 같은 건데 거기 안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다리를 연결해가지고 좀 가까이 볼 수 있게는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학자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뭐 유속의 흐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짚어야 된다.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 아니면 관감민의 어떤 가버먼스로 인해서 뭔가 방법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냥 놔두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또 너무 안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으면 사실 여기가 람사르 습지인지 마포건지 잘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저도 지나가다가 그냥 다리를 보고 지나가면서 어머 밤섬이 또 커졌구나. 네네. 이제 점점 크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래서 점점 네. 적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걱정까지 하냐면 계속 저렇게 크면 또 폭파시키려나? 예, 경제 개발 논리가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또 폭파시키려나? 이제 그런 이제 걱정도 좀 하는데 저는 어쨌든 이 관심이 많아진다면 더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또 그 더 좋은 의견들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어울려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 밤섬이 마포에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저는 그 아이가 그렇게 푸른지 몰랐어요. 초록색인지. 그냥 바쁜 일상 속에서 그냥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아니면 좀 이렇게 걷다가 있네. 비가 많이 오면 또 애가 덮였네. 쓰레기가 많이 있네. 이렇게 됐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이렇게 밤섬을 보면서 저 아이가 정말 초록초록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 키우는 것 같아요. 맞아.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틀림없이 저희가 뭐 아까 일본의 케이스를 되게 부러워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양한 방법들 또 그 방법들을 통해서 뭔가 밤섬과 마포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좀 마포를 사람들이 좀 관심이 많이 가는 이제 람사르 습지 도시 네. 뭐 그런 데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정책이나 혹은 시민사회에서 활동이 필요할지 좀 그런 나름대로 제안하고 싶으신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정치적 발언이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그냥 제 생각, 개인적인 그러네. 생각. 네. 아까 고창의 운곡 습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고창하고 마포가, 마포에는 밤섬이 있고, 고창에는 운곡이 있으니 자매 결혼을 맺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리고 생태학교. 예, 생태학교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습지센터를 저렇게 대교 위쪽이 아니라 뭔가 좀 밤섬이 아주 잘 보이는 마포 어딘가에 하나를 더 놨으면 좋겠다. 하나가 있다면 1호점이 있다면 2호점처럼. 그때는 습지센터가 아니라 람사르 습지센터로. 예. 예산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포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활동들. 네, 활동가들이 또 움직여 주셔야 이게 좀 많이 또 홍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북 고창과 그 은곡습지와 자매 결혼을 맺는다는 게 만약에 자매 결혼을 맺게 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예상이 되시나요? 일단 고창에서 나는 특산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아마 비교가 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고창 운곡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밤섬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저대로도 좋지만 사실 좀 홍보가 많이 적게 돼 있고 그리고 거기 어디죠? 순천만. 네. 거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름 있는 습지 좀 이렇게 잘 돼 있는 곳 굳이 고창뿐만 아니라 뭐 순천만도 좋고 아니면 일산의 장항습지도 좀 가깝다면 이렇게 습지를 갖고 있는 도시들끼리 자매 결혼을 맺어서 나중에 이 마포에서 뭐 람사르 습지 그 포럼 같은? 그렇죠. 포럼 같은 걸 한번 좀 열어봐도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주점처럼 모일 수 네, 있는. 네. 제가 좀 약간 보태면은
사실 뭐 가장 핵심적인 음. 시설이라고 한다면은 남자라 습지 센터일 것 같아요. 네, 센터가 있으면 이제 그 센터가 중심으로 해서 생태 교육이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쵸. 체험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밤섬 남자라 습지 센터가 없으니까 마포에 이제 그런 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적절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밤섬이 전체가 다 보이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있다면 딱 한 군데 정도인데 그게 이제 밤섬 공원 정도가 남자라 습지가 전체, 그러니까 밤섬이 전체가 이제 보이는 정도인데 근데 거기는 뭐 이미 공원이고 해서 그런 거 설치하기 쉽지 않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중부발전소, 당연히 발전소 있는데, 네, 당연히 발전소가 옛날 발전소를 폐기하지 않고 그걸 이제 문화창작 발전소로 바꾸잖아요. 근데 제일 위에 옥상부 위에다가 넓은 공중광장을 만들어요. 네, 근데 거기에 올라가면 아마 밤섬이 바로 잘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근처나 뭐 그런 데다가 좀 남자라 습지 센터를 만들면은 어쨌든 밤섬을 다양하게 교육하고 또 보존하고 주민 활동도 또 거기를 중심으로 해 나가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다양한 재미있는 좀 제안들이 나왔는데 그럼 의원님 밤섬 관련해서 좀 향후 좀 계획이 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향후 계획은 네.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죠. 네네. 예. 그러니까 밤섬을 좀 더 많이 홍보를 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회기가 열리면 5분 발언이나 고정 질문 수가 있어요. 네네. 아무래도 주민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물론 상임위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5분 발언을 통해서 한번 밤섬을 정말 제대로 잘 홍보를 하고 알리고 싶습니다. 밤섬을 홍보하고 싶다는 또 말씀. 네. 그리고 또 PD님께서도 이제 이 밤섬 관련해서 앞으로 또 방송 활동이나 또 계획을 나름대로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머릿속에는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밤섬이 남자라 습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마포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저 밤섬이 남자라 습지구나라고 이렇게 아는 순간부터 다르게 보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알리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마포 FM에서 이제 2년간 이 관련된 활동들을 쭉 해왔는데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모인 주민분들이 한 20명 가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20분 되는 주민들이 좀 뭐 시민 모임, 공식적인 어떤 밤섬 관련된 시민 모임이나 뭐 이런 걸 좀 만들고 그러면서 밤섬 이제 보존의 가장 핵심적인 게 그 아랫밤섬과 윗밤섬이 나뉘는 색강. 예. 그 색강이 폭파되기 전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주민분이 물어보니까. 그래서 원래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이제 그게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한강 고유 어종들이 이제 살 수 없는 토대가 돼 버려서 그 색강을 다시 좀 복원하면서 한강의 고유 어종들이 살 수 있게끔 하는 활동이 밤섬 보존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시민 모임이 만들어져서 그런 어떤 색강을 다시 살리면서 밤섬의 어떤 고유 어종들을 다시 되살리는 뭐 이런 활동들을 좀 하나씩 뭐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은 하고 있어요. 네.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이런 들으신 다양한 어떤 시민활동, 주민활동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또 밤섬과 람사르 습지의 현명한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어봤는데요. 또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마포 FM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쉽지만 8회차 방송 좀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게스트분들께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리고 나한테 밤섬이란 또 뭐뭐다 약간 좀 한 글자로 한 문장으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부터. 저부터요? 네. 밤섬은 나에게 체스트넛. 체스트넛. 예. 어떤 뜻일까요? 밤이 영어로 체스트넛. 근데 이 체스트가 가슴이란 뜻도 있고 상자란 뜻도 있잖아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으로 안고 있는 우리 밤섬, 영등포구도 안고 있고 마포구도 안고 있는 이 밤섬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제 좀 가슴으로 느낀 그 정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섬은 나에게 밤, 그렇죠? 밤. 체스트넛. 밤이다. 예, 밤이다. 예, 밤이다. 네. 그리고 이제 청취자분들께는 사실 이제 구의원으로서 조금 더 이렇게 밤섬에 대해서 그 문제도 4개를 다 맞췄어야 되는데 못 맞췄고. 예. 그러나 이제 밤섬을 알게 됐으니 더 많이 홍보하고 또 밤섬이 람사루 습지로서 갖고 있는 그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고 또 저희 구의원들 뿐만 아니라 저희 공무원분들 예 그리고 일반 주민들께도 많이 알려서 아까 이제 송덕후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알리는 데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정희 의원님과 마포 FM 송덕호 PD님 모시고 저희 마포인 밤섬 람사르 습지 밤섬 마포를 꿈꾸다 방송을 진행해 봤는데요. 저희 8회차 마지막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밤섬 관련한 더 좋은 활동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난 방송은 유튜브 가시면 전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들을 올리브 장정희 송덕호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